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4호 태풍 하구픽도 북상할 예정이라는데 비 피해나 태풍 피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게 걱정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출하를 앞둔 과실작물 피해 등 농작물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재난대책본부 등에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히 철저한 준비태세를 부탁드립니다. 재해대책 및 민생지원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7월 3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는 국민이 전체의 38%라고 합니다. 이제 계약을 통해서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기한이 연장되고 또 임대료의 인상도 전년에 대비해서 5%로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일수록 서민과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민을 위한 민생개혁과 주거 안정에 높은 점수를 주기보다는 야당의 반대와 언론의 집값 위기 보도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개정 취지에 맞는 국민을 위한 정책 홍보, 설득, 또 메시지가 있었어야지 효과가 구현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불만 양쪽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을 비판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치화입니다. 대안은 없고 부동산 정책의 불신과 불안만을 조장하면서 임대인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 집값 문제를 잡아야 할 제1야당이 부동산의 정치화를 통해 국민 분열을 시켜놓고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 지연부터 모든 것을 여당 탓으로만 돌리는 미래통합당에게 더 이상 국민은 책임 정치를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어도 법안 소위 구성 등을 놓고 아직도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꽤 됩니다. 상임위원장 원내 교섭단체 간 배분은 관행일 뿐입니다. 이제는 이런 관행을 깰 때입니다. 13대 국회에서 시작된 87년 체제는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 자리를 모두 다수당이 수행합니다. 다수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년의 임기 동안 다수당이 잘못하면 바로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우리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이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의 원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도 지금처럼 교착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13대 이후에 지속되어 온 교섭단체 간 협의 관행이 거대 여야 간의 협의가 안 되면 국회가 파행되는 것이 연료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운영위원회 및 원내 정당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원내 정당 중심의 의사결정과 합리적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간의 밀실 합의가 아닌 원내 정당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다양한 요구 수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투명 인관화하는 낡은 국회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춘 새로운 국회 운영에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